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3D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녹화된 내용을 편집하는 그런 방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 한 보름여 동안 생방송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퇴근이 너무 늦어졌어요. 마음이 그래도 조금 편안해졌죠. 네. 우리 주 PD가 그 편집을 이제 잘해주실 거니까. 네, 우리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세게 나가도 되는 거야 이제. 다 해주시면 잘라주시니까. 출연자들은 마음이 편하고요. PD는 지금 마음이 묵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PD가 편집하기 어렵지 않게 네. 딱딱 끊어서 갑시다 우리. 알겠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저희 그 아주3D가 인기를 모으면서 저희 영상을 그냥 막 갖다가 쓰시는 일부 분들이 계시다고 해요. 지금 법조를 출입하는 기자들이 지금 두 사람이나 있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민형사상의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죠? 아주3D로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연락 주십시오. 필요하시면. 네. 자, 오늘은 먼저 정경심 교수 재판. 제가 아까 처음에 보석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보석이 아니다. 보석이라는 거는 아직 구속 기간이 계속 남아 있는데 그렇죠? 다른 조건을 걸고 풀어준다. 그래서 보통 보증금을 걸게도 하고요. 집을 벗어나면 안 된다. 조건을 달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말 전자발찌를 채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에 비해서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구속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네, 영장이 딱 발부가 된 그 시점부터 6개월. 그렇습니다. 벌써 6개월이 그쵸. 됐어요. 그 석방이 될 게 예상이 됐던 게 그날 그 검찰은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사유를 들었지만 그 재판부에서는 우리는 이제 좀 다 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거의 다 뭐 확인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었죠.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재구속영장을 예, 기각을 한 합니다. 거죠. 예. 만약에 재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 다시 구속기간이 6개월이 연장되는데요. 그렇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네. 경우였습니다. 그 밖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구속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재판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지난주 재판이었죠. 병리학회지 편집위원 교수 그리고 단국대 교수 아들 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친구인 박모 씨. 자,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여러분들 아마 그 제도권 언론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대부분 다 검찰의 신문 내용 네. 그리고 검찰이 의도한 대답 중심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정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태현 기자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우리 김태현 기자가 흥분해가지고 일단 정리를 하면 여기 나라 3명의 증인이 나왔고요. 근데 그 중에서 딱 장모 씨의 증언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장모 씨의 증언도 검찰 측 신문 내용만. 증인 각각 검찰 신문, 변호인 신문이 있으니까 문답이 2개씩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6가지. 6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단국대 교수 장 교수의 아들인 장모 씨가 검사와 주고받은 증인 신문 내용만 거의 대부분 나왔다. 네, 그러니까 6분의 1이다. 오전에 재판이 되게 그 조민 씨한테 유리하게 진행이 됐어요. 병리학회지에서 그 직권 취소한 이유는 그 윤리에 대한 문제지 조민 때문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기사가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태현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민 씨의 제1저자 논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리학계 관련된 논문이었는데 이게 이제 병리학계에서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도가 되기는 논문이 엉터리여서 조민이 엉터리여서 이것이 취소된 거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막상 이날 병리학회지 편집위원 되시는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기로는 그거 아니다. 조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날 오후에 좀 더웠거든요. 근데 재판 정은 더 더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 아들 장씨 재판이었는데 재판 중간에 변호사, 검사, 판사가 다 웃었어요. 이 사람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일정하게 자기가 기억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한 적 있어요? 안 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이거 안 한 것 같은데. 증거 있는데 한 거 맞죠?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네. 왔다 갔다 합니다. 장모 씨의 진술이 엇갈린 부분이 네. 어떤 차이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 하나 들어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민 씨가 이제 인턴 증명서, 특히 이제 서울대 공익법센터, 공익인권센터에서 인턴을 했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논란이 돼 있는데 지금 조민 씨 측은 했다. 봐, 우리 영상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동북아 사형제 관련한 그렇죠. 세미나 영상. 그때 그 영상이었는데 장 씨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오전에는 저거 조민 아니에요. 저 영상에 나오는 거. 근데 오후가 되면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 영상 자체가
좀 화질이 뚜렷하지가 않았나 봐요. 딱 얼굴을 봤을 때 이게 맞나 틀리나를 모르는 사람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하여간 뿌옇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졸업 앨범을 보면은 그 얼굴입니다. 이 졸업 앨범 얘기가 갑자기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장 씨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검찰 신문에서는 저 우리 교복 입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민 아니에요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변호인 신문에 딱 들어가니까 얘기가 바뀝니다. 변호인이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조민 씨의 정면 얼굴 사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졸업 앨범 사진 보고도 누군지 모른다라고 그쵸. 할 정도면 증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능력?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 의심이 능력, 가잖아요. 신빙성 뭐 그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졸업 앨범 사진에는 셔츠가 스트라이프예요. 줄무늬예요. 근데 영상에는 또 흰색 셔츠란 말이에요. 그걸 검찰은 스트라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한영외고 교복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장 씨가 끝에 가서는 이때 더워가지고 흰색 셔츠 입었습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장 씨의 증언이 신빙성을 가지려면 장 씨가 그날 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장 씨가 그날 왔었다라는 증거가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은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장 씨입니다라고 그랬더니 그 장 씨가 뭐냐면 그 저 아닌데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 씨가 왜 저렇게 검찰한테 유리한 증언만 일방적으로 할까? 그 이유가 뭘까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 장 씨가 이 단국대 장모 교수 아들입니다. 이 장모 교수하고 장군하고 이 장 씨하고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검찰 수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장 교수 같은 경우에는 당시 출국 금지까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압박을 많이 느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도 질문을 합니다. 검찰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느냐, 압박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 교수도 그렇고 장 씨도 그렇고 뚜렷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보통 저희가 재판을 2시간, 오전 2시간만 이렇게 기록을 해도 거의 30페이지 가까이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장 씨가 검찰 조사에 들어가서 심야 조사까지 포함해서 14시간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서가 2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뭐 각종 회유와 아니면 공포심 조장 내지는 협박이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이 되는 그런 사실 상황이네요. 그 부분에서 김태형 기자가 저한테 아주 재밌는 보고를 한 게 있어요. 뭐였지? 저도 1시간 전께 기억이 안 나요. 야! 김태형 기자가 그때 저한테 보고를 하기로는 선배 얘가요 조민보다 더 스펙이 좋아요. 그 증언대에 선 그 박 씨도 그렇고 장 씨도 그렇고 다 일저자 논문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쌓여 있는 스펙들을 보면 훨씬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도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만 너 조민보다 좋네 스펙. 잘못하면 네가 피의자 되겠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예, 하지 않았을까? 어린 시절부터 친구 박모 이 친구는 어땠어요? 이 친구는 되게 똑부러졌어요. 딱 보자마자 약간 엘리트 느낌. 같이 영어 과외를 했답니다. 정경심 교수 밑에서. 근데 그 당시에도 왼손잡이에 펜을 그 저희처럼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에 끼는 게 아니라 좀 숟가락 잡듯이 그 애기들 숟가락 잡듯이. 있죠. 그런 스타일이 네. 있어요. 네. 아주 가끔. 오른손잡이도 아니고 왼손잡이인데다가 펜을 잡는 습관이 대충 요런 였던 거죠. 이거를 딱 보면서 저거기 때문에 저거 보니까 조민 맞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왜 그 기사가 아무 데도 안 나왔어요? 그 우리가 썼죠. 네, 썼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김태현 기자가 요즘 많은 분들한테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름이 막 이렇게. 그래서 어깨에 뽕이 좀 들어갔어요. 지금. 요즘 팔굽혀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박모 씨가 또 특정했던 어떤 그런 조민 씨에 관련한 진술 뭐 이런 것도 다른 거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졸업 앨범에 나왔을 때랑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 많이 봤던 조민 씨랑 얼굴이 조금 달라요. 그 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 보정을 한 그러니까 거예요? 교정이요, 교정. 치아 교정. 치아 교정을 한 그래서 거죠. 조금 이제 재판정에서는 인권이 침해됐지만 변호인 정경심 교수의 워딩인 것 같아요. 그때는 입이 튀어나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이 박 씨가 봤을 때 조민 씨였다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조민 씨였다면 인사를 했겠죠. 근데 10년 전 일이라 이 사람이 그날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해요. 우리 어제 일어난 거 몇 시간 전에 일어난 거 기억 못하는데 지난주에 우리 뭐 했니? 뭐 이렇게. 사실 재판을 보면은요. 검찰 신문 그 과정을 보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몰아세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변호인 측의 증인들이 나오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깨지는데
지금은 오히려 검찰 측 신문 과정에서 올해도 많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될지 참 흥미진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입시 비리 그리고 증거인멸 뭐 사모펀드요. 세 가지잖아요. 일단 그러면 입시 비리 그 마지막 과정만 남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좀 잘 챙겨주시고요. 그 화두가 되는 이름이 있죠. 이인걸 전 청와대 특감반장. 유에서 부산 경제부시장 사건에서 어떤 내용을 감찰을 했다. 요 내용이 일단 그 하나의 그 증인이라든지 참고인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증인 혹은 참고인이 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근데 입장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체크가 됐다면서요? 이날 첫날이었는데 조국 전 장관 재판의 첫날이었는데 발언이 좀 애매하고 제가 볼 때는 어느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여지가 좀 있어요. 특감반과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규정이 없다라고 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조국 전 장관 쪽에 유리한 그 발언을 한 반면에 내가 여러 가지 형태의 외압을 받았다. 그리고 이 감찰이 중단되는 와중에서 조국 장관이 당시 민정수석이 상당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은 또 조국 장관한테 불리한 증언도 했었고 그렇죠.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그 조국 장관 관련된 재판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이게 자기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날도 감찰 종료나 무마 그리고 중단이라는 말을 이인걸 그 전 특감반장이 한 적이 없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검찰 진술 조서에는 분명히 감찰 중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한편으로 보면은 저는 이인걸 특감반장의 입장이 이해는 좀 가요. 어떤 점에서? 예.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자기가 또 조국 전 장관 뒤통수를 때리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처음에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변호인을 하고 있는 시점에 그 무렵쯤에 유재수 감찰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를 받는 것 같아요. 기간이 겹쳐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분이 변호인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로 추측인데 그 전날에 있었던 정경심 교수 재판에 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포함된 로펌에 변호사가 와서 관전을 하다가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스탠스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 얘기는 왜 지금 하니? 이 녹화를 한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러면 막 싸울 일들이 막 생깁니다. 너 좀 이따 보자 너 진짜. 그리고 지난달 4월 27일 이때 증인 채택이 되고 확정이 되고 나서요.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검찰청에 가갖고 자기가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보고 왔다고 합니다. 검찰청에 왜 들어갔을까요? 저 복사해 주세요. 내가 뭐 했는지 봐야 되니까 라고 하거든요. 근데 직접 들어가서 검사랑 앉아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이거는 사실 이상한 거를 넘어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 친정 식구에 대한 정관 예우? 특혜 아닙니까? 협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죠 이거는. 예. 그리고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 그러니까 부산 경제부시장 그 감찰 당시에 협조를 안 했다고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특감반이라는 곳 자체는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첩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감찰 종료는 민정수석의 권한이다라고 이날 재판에서 또 나왔습니다. 몇몇 신문에서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다뤄서 앞으로 이게 공방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자, 공방이 될 때 되더라도 정확한 내용은 알아야 합니다. 그죠?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감찰반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감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감찰반을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2항은 뭐냐면 감찰 업무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비리를 수집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한정하며 만약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은 해당 수사기관에 의뢰하거나 이첩한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의뢰하라는 게 아니고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넘겨줘 이 말이고 단 대통령의 령에 의해서 대통령 명령에 의해서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논란을 벌일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수사 의뢰하는 게 맞았지 않냐. 감찰이 좀 부적절하게 끝났거나 부실했다라는 지적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일을 제대로 못했다. 네, 그거 근데 그 일 못한 게 처벌의 대상으로 가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태연이가 아까 나한테 보고 안 하고 넘긴 거 이거를 제가 야단치고 끝낼 일인지 월급을 깎을 일인지
검찰에 고발할 일인지. 그렇죠. 예. 그건 뭐 다 근데 다르다 이제 이거지. 변호를 하자면 제 통화 목록에 분명 그거 얘기한 거 있을 겁니다. 증거가 있을 겁니다. 네, 저희가 꾸준히 관심을 가져온 주제죠. 네. 그 검찰과 제도권 언론, 특히 보수 언론 간의 유착, 검언 유착 부분. 좀 전에 그 관련되는 그런 속보가 떴어요. 네. 채널A의 그 해당 기자, 이모 기자가 검찰에 출석을 했다고요? 네, 출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석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도 내용을 보면은 압수물 분석의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석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벌써 사건이 발생한 지 20일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녹음 파일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20일이 뭐냐, 한 달이 훌쩍 지났어요. 그렇죠. 벌써 네. 사실 그 채널A 이모 기자가 이미 그 해외로 출국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돌았었잖아요. 네, 그 녹취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래서 해외에 출국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도 많았고 국내에 없다 뭐 이런 소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출국하는 내용이 채널A 회사 자체에서 보내주는 해외 연수 때문에 간다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언제 가냐면 미국 대학들이 9월에 개학을 하기 때문에 빨리 가야 7월 말, 8월 초 연수 때문에 해외 출국을 이미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MBC에 대해서 이 사건을 보도한 MB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형평성 있게 진행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이후에 사실상 이 수사 자체가 진척이 없어요. 중단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글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채널A와 MBC를 똑같이 무조건 50대 50으로 그 검찰에 수사를 하라. 이거는 적절치 않은 짓이라고 저는 보고요. MBC에 대해서는 사실 영장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에 반해서 채널A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꼭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을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형평성 있게 해버리라 하면은 하지 말라는 의미와 똑같은 말이 되겠죠. 결국은 자꾸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 누구만 좋습니까? 그 검언 유착의 유력한 의혹 당사자인 성명불상의 검사장 볼드모트. 네, 볼드모트 검사장님. 네. 그리고 최측근의 원래 네. 그 중심이 윤석열 총장이지 네. 않습니까? 저는 이걸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았나 누군가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검언 유착 관련한 검찰의 수사를 좀 더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할 수 있게 그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노력 그리고 우리들부터도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